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시대의 시 또는 시집 또는 시인의 시 한 편씩 선정을 해서 읽어내는 우리 시대의 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조창환 시인의 시집 마네킹과 천사 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에 실린 시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비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마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의아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쓰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얀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이겠죠. 빈 하늘에 하얀 점처럼 박혀서 날아가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노래한 시가 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비백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마 채옹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명필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명필가가 개발한 서체가 비백체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마 그 뜻은 하늘을 나는 듯이 비상하는 글씨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조창환 시인이 이렇게 인용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소 시적으로 그것을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면 이 비백이라고 하는 뜻은 아마 빈 하늘에 한 점 뭐 구름처럼 한 점의 구름처럼 하얀 구름처럼 깊이 침잠해 가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시 한 편을 듣고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백 조창환 황야의 일기 1 새 없는 하늘 아득한 바람 소금기 솟아오른 마른 땅 칼대숲 가슴팍에 흐린 눈썹 몇 검 어설픈 비백처럼 쾌행하고 낯선 시간 자, 이것이 비백이라는 제목의 시, 조창환 시인의 시 전체 내용입니다. 아마 그 부제가 이제 황야 일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련 번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인데, 어쨌거나 시의 전체 내용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점의 구름처럼 하얗게 깊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로 깊이 침잠해 가는
마음 또는 그리움 또는 허무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우선 우리가 시의 기법상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지의 이 나열성이죠. 이게 이제 병치은효의 한 기법인데 여기에 보면 새 없는 하늘과 아득한 바람이라고 하는 두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에 서로 연관성, 필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소음기 솟아 오른 마른 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미지들의 중첩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필연적인 관계성 또는 필연성을 동반하고 있는 의미의 확장성이 아니라 이미지의 독립성을 통해서 병치성을 통해서 그 병치가 가져오는 이미지 중첩성이 가져오는 하나의 정서 이런 것들을 행간 속에 또는 문맥 속에 감춰두고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일종의 시적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는 물론 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시겠지만 일본의 하이쿠와 같은 그런 세계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새 없는 하늘. 우린 보통 보면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별들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창원 시인은 왜 새가 없는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흑공, 그야말로 흑공이죠. 남은 게 없음 또는 흔적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하늘과 새는 일종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늘을 상정하기를 선 또는 신의 영역, 그 다음에 맑음, 청정성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나는 새는 가없이 자유로운 또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 대자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새가 없는 하늘은 또한 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전혀 어떤 흔적도 거기에 채색되지 않는 또는 인식이죠.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감각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세계를 우리 인간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무채색 또는 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는 그 감각조차도 무화되어 버리는 그런 세계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고 나쁨도 없고요. 슬픔과 슬프지 아니함과 또는 분노와 그리움 그런 것들조차도 없는 것이 무죠. 그런 것들이 있는 세계는 갈등의 세계고 또 상처의 세계고 아픔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바랍니다. 늘 행복을 꿈꾸고 바라지만 그 행복을 바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는 상대적으로 불행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만 늘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더불어서 동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창환 시인은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세계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그 세계 속에서 아련하게 돋아오르는 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하늘 깊숙이 깊이 침잠해가는 그 광경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득한 바람. 아득한 바람. 여러분들은 아득한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요? 아마 우리가 아득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사실입니다. 일어난 일들의 기억이죠. 그 사실들이 떠오르는 듯, 떠오르지 않는 듯한 그 지점, 그 경계선에 있는 한 사건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또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아득한 세계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득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의 속성 뭐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에 바람이 없다면 아마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음으로 치달아갈 겁니다. 바람은 모든 대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기운을 돋게 하고 새살을 돋게 하고 그런 것들이죠. 잊혀진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바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인은 소금기 솟아오른 마른 땅, 갈대숲 가슴팍에 흐린 눈썹 몇 검이라고 화자 자신의 어떤 내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금기 솟아오른 마른 땅은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요? 소금기가 솟아오른 마른 땅.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금기 없는 땅, 모든 그 땅에는 소금기가 잠깐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땅의 그 속성을 벗어나서 아마 소금기가 많이 포함된 그런 땅. 그 땅에서 솟아오른 소금기가 마르면 하얗게 백화 현상 같은 게 일어나죠. 땅 위에. 그걸 보고 우리는 참 소금기가 많은 땅이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여기에는 아마 화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너나 없이 일평생을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소금기가 솟아오른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살아내는 고행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어떤 사람은 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고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한 사람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못할 정도의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살이고 이 세상에서의 살입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죠. 그 그리움은 상처도 그리움이고 행복도 그리움이고 또는 잘난 사람을 바라는 것도 그리움이고 못난 사람도 생각하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거기에 빗대서 화자는 지금 갈대숲 가슴팍에 흐린 눈썹 몇 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젊은 날 화자 자신을 스쳐갔던 그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들, 아니면 대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의 단상을 이렇게 시화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는 우리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 세상을 관통하면서 누구나가 다 그리움 한 줌씩은 가슴팍에 쟁여놓고 삽니다. 그 그리움 중에서 일부는 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움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개념은 만나지 못함이죠. 만나지 못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운 겁니다. 이루어지면 그리움도 사라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움 속에 내재된 그 아름다운 갈망도 사라져 갑니다. 우리네 삶이 그런 그리움의 해소 이런 것들을 오롯이 다 완성하고 간다면 여한이 없겠죠. 여한이. 그렇지만 인생 한평생을 살면서 그 그리움을 다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가는 이들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갈대숲 가슴팍에 흐린 눈썹 몇 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그리움의 총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설픈 비백처럼 쾌행하고 낯선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움의 뒤끝은 비백처럼 쾌행하고 낯선 시간인데 그 낯선 시간은 뭐 좌절까지는 아니겠지만 슬픔과 쓸쓸함과 더 나아가면 회한과 뭐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된 시간이 아닌가. 그 시간은 또한 새 없는 하늘을 들여다볼 때처럼 공허함, 무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된 정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조창환 시인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는 시의 의미는 그런 것들이죠. 인생을 살면서 그리움 한 줌 정도는 누구나가 다 가슴속에 쟁여놓고 사는 것. 그렇지만 그 그리움의 뒤끝에는 아득하게 또는 아련하게 슬픔도 어려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조창환 시인은 무라고 하는 또는 공허라고 하는 또는 공이라고 하는 그 세계성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시가 바로 비백이라고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한 편씩 시를 읽어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경향성을 고려하지 않고요. 좋은 시들은 뭐 서정시든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인 시든 일상시든 아니면 관념적인 시든 추상성을 표방하고 있는 시든 관계없이 매주 한 편씩 여러분들과 읽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왜 문학TV 실크로드는 서정시에만 그렇게 치중하는가 또는 어떤 실험시에만 치중하는가, 예를 들면 아방가르드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시에만 치중하는가 라고 하는 시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꼭 읽어봤으면 좋을 시 또는 좋은 시집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어떤 편견성 이런 것들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조창환 시인의 비백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가 이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마네킹과 천사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시입니다. 제가 끝에 가끔씩 책 광고처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모든 책들은 다 구입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을에 좋은 시집 한 권 정도는 손에 넣고 가슴에 품어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출판사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절대 광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창환 시인의 비백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시 얘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